테슬라 소식입니다. 3천만 원대 테슬라 차 나온다.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를 내놓으면 시장을 10배 확장할 것이라고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분석했다. 샘코러스 아크 연구원은 지난달 24일 투자자 뉴스레터를 통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6만 달러 이상 가격대 차량은 점유율 5% 이하지만 3만 달러 이하 차량은 점유율 50%까지 시장 확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3만 달러짜리 차량은 수요를 10배로 키울 수 있다며 테슬라의 차세대 자동차가 사이버 로보택시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개발팀이 모델 3과 모델 Y 플랫폼의 절반 가격이 될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모델 3 기본 모델 가격은 48,490달러, 모델 Y 롱레인지는 67,990달러이다. 머스크는 2020년 9월 배터리 데이에서도 배터리 비용을 50% 이상 절감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25,000달러의 전기차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선 테슬라가 모델 2로 불리는 소형 해치백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 R&D 센터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머스크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재는 25,000달러짜리 차량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며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우드가 테슬라에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크의 2026년 테슬라 목표 주가는 1,530달러다. 4년 내 현재 주가 대비 7배 가까운 상승을 점치고 있다. 월가의 테슬라 강세론자인 피에르 페라고 뉴스트리트 리서치 연구원의 1년 목표 주가는 450달러다. 베런스에 따르면 우드가 테슬라의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로보택시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 때문이다. 아크는 로보택시 전체 시장이 2026년까지 1,510억 달러의 상각 전영업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가의 전망치는 540억 달러이다.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창업자 겸 CEO 아크의 대표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은 테슬라를 포함한 소형 기술주에 주로 투자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35%, 150% 주가가 오르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엔 24% 하락, 올해 들어선 60%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부사장 3명 나갔다. 애플 고위 임원 줄퇴사. 애플에서 온라인 스토어와 정보 시스템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는 부사장이 잇따라 사임했다. 이번 최고 경영진의 사임은 기술 대기업 애플 운영의 두 가지 핵심 부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31일 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온라인 스토어 부문 부사장인 안나 마티아슨이 사임한다며 아직 그의 사임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3년간 온라인 스토어 부문을 담당한 마티아슨 부사장의 후임은 디지털 경험 전자상거래를 담당했던 카렌 라스무센이 맡게 된다. 근속 연수 30년에 달하는 메리 덴비 최고 정보 책임자도 은퇴한다. 덴비가 이끌어온 이즈엔티는 애플의 온라인 서비스, 제조, 홈페이지 운영 등의 기술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서로 덴비의 후임은 미정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들의 퇴사로 팀 쿡 최고 경영자 아래 부사장 3명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아이폰과 아이팟 등 디자인을 책임졌던 산업 디자이너 에번스 행키가 회사를 떠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 제인 호바스도 애플을 떠나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행키는 애플 디자이너의 전설로 불렸던 조니 아이브의 후임으로 2019년부터 3년간 애플 산업 디자인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왔던 인물이다. 애플 대변인은 최근 부사장 직급의 고위 임원 줄퇴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0월 수익률 다우가 나스닥 10%포인트 앞섰다. 기술주 시대 정훈아. 다우존스 지수의 수익률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앞선 경우는 역사적으로 흔치 않아 기술주가 증시 주도권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10월 한 달간 13.9% 급등했다.
다우존스 지수의 지난 10월 상승률은 1975년 1월의 14.2%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반면 S&P 500 지수는 8.0%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3.9% 반등에 그쳤다.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률이 나스닥 지수를 10%포인트 앞선 것이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밸런스에 따르면 다우존스 지수의 수익률이 나스닥 지수를 이처럼 큰 폭으로 앞선 적은 극히 드물었다. 지난 10월 다우존스 지수의 나스닥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은 닷컴 버블 붕괴 막바지였던 2002년 2월 이후 최대폭이다. 당시 다수 존스 지수의 수익률은 나스닥 지수를 12.3%포인트 앞질러 45년 만에 7번째로 격차가 컸다. 나스닥 지수의 부진한 수익률은 지난주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급락 탓이 크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 기업들은 애플만 빼고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다. 지난 한 주간 메타 플랫폼은 주가가 24% 폭락했고 아마존은 13% 급락했다. 알파벳은 4.8%, 마이크로소프트는 2.6% 떨어졌다. 애플만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며 지난주를 5.8% 상승으로 마감했다. 하지만 10월 마지막 거래일인 31일엔 1.5% 반락했다. 마켓필드 자산관리의 CEO인 마이클 샤울은 기술주에 투자하면 별 노력 없이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가정이 이 정도로 도전받기는 실로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은 없을까? 다우존스 지수는 1978년과 1980년, 1992년에 나스닥 지수보다 최소 7%포인트 이상 좋은 수익률을 거뒀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닷컴 버블 붕괴 때는 거의 모든 달 동안 다우존스 지수의 수익률이 나스닥 지수를 앞섰다. 모닝스타 투자관리의 미주 대륙 담당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타노트는 현재 기술주를 둘러싼 낙관이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질이 그때와 차이가 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의 질을 떠나 기술주의 상당수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뜻이다. 그는 기술주를 사고 싶지만 쌀 때 사고 싶다며 그 전까지는 기술주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오즈도 피할 수 없던 물가 압력에 실적의 발목. 수익성이 높던 아마존 웹 서비스가 당분간 아마존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마존의 3분기 순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 증가, 48.0% 감소한 1271억 달러, 25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당 순이익은 0.28달러로 올 들어 첫 흑자를 시현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성장률과 4분기 실적에 대한 아마존의 보수적인 가이던스로 실적 발표 후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서정현 신영증권연구원은 북미 지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하며 견조했지만 강달러 영향으로 해외 부문 매출액은 약 5% 감소했다며 시장 우려가 확대된 주요 원인은 오즈에서의 성장률 둔화 때문이라고 짚었다. 서 연구원은 오즈 부문은 지난해 기준 아마존 영업이익에서 약 75%를 차지하는 주요 수익 사업이라며 이번 3분기 오즈 부문의 성장률은 27.5%로 30%대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분기 말 성장률이 25% 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파악돼 어두운 4분기 전망에 힘을 보탰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리테일 영역에서 아마존 인플레이션 압박, 환율 효과 등으로 실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온라인 채널 경쟁력을 감안할 때 환율 등 외적 요인을 제외하면 추세적인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오즈 부문은 개인 기업들의 관련 비용 절감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고 마진 역시 높은 사업이라 단기적으로 전사에 미칠 실적 부담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3분기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 더 늘었다. 올 3분기 글로벌 경제 둔화 속에서도 클라우드 시장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또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강자들의 점유율도 더욱 높아졌다.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 시너지 리서치 그룹은 27일 올 3분기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투자가
57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분기보다 110억 달러 증가한 규모로 성장률은 24%였다. 시너지 리서치는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가 강력하다며 강달러 현상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30%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3분기에도 클라우드 시장 매출은 575억 달러이었으며 향후 1년간 후속할 수익은 2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톱3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마존의 점유율은 34%, 마이크로소프트 21%, 구글 11%로 세계 회사의 점유율이 6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상위 3개 업체는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72%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시너지 리서치 관계자는 강달러와 중국의 규제 강화라는 장애물에도 전 세계 시장이 지난해보다 24% 확대됐다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상위 3개사는 달러와 강세 속의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점유율은 높였다. 나머지 기업들도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